안녕하십니까. 책은 핑계고 8월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8월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9월이 되면 또 이제 이런 막 살을 엄청 드러내는 옷을 이제 입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8월을 맞아서 오픈 숄더를 아주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말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가 추리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재밌다고 느낀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저는 추리소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요거는 책을 추천할지 작가님을 추천할지 조금 고민인데요. 일단 책을 먼저 추천을 좀 해보자면 브레이크 다운이랑 비하인드 도어 두 권을 추천하겠어요. 이 두 권 모두 똑같은 작가님이 쓰신 추리 스릴러 소설인데요. D.A. 페리스 작가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랄까,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가님의 책을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소설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거를 읽는데 진짜 너무 흡입력이 강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캐시라는 여성 인물이 파티를 마치고 더 놀다 가라 했지만 나 지금 집에 가봐야 된다. 아니 날씨도 이런데 더 놀다 가. 아니 나 집에 가봐야 돼 하고 폭풍우를 뚫고 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가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나 이제 지금 출발해? 근데 남편은 조심히 오고 우리 오는 길에 그 지름길 있지? 거기 지금 폭풍 엄청 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로 절대 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캐시는 알았어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가다가 지름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름길이 굉장히 인적 드문 숲속길이고 되게 좁고, 그래서 폭풍우가 치는 날 가기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로 안 가면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캐시는 막 운전을 하다가 지름길로 빠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민을 해요. 빠질까 말까. 남편한테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저기로 가야 빨리 도착하고 이렇게 편한데 하다가 그냥 확 꺾고 이제 그 지름길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가면서 조금 후회를 해요. 혼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쭉쭉 가는데 저기에 어떤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서 있지? 이 폭풍우가 치는 위험한 밤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을 봐요.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뭐지? 하고 찝찝해서 일단 그 세워져 있는 차 앞쪽에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내가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되나? 근데 저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나와서 나한테 도와달라 얘기를 하지 않을까? 혹시 폭풍우가 쳐서 나오질 못하는 건가? 근데 그러면 쌍라이트나 이런 걸 켜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 하면서 계속 혼자 앉아서 이제 나가진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여자는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도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뉴스가 떠요. 그 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블랙 어쩌고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숲 이름을. 저는 그냥 블랙숲이라고 제 마음대로 잠시 부르겠습니다. 그 블랙숲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는 뉴스가 뜬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살해된 걸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캐시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하면 뭘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갖나 약간 공감이 안 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죄책감을 가질 일인가 싶어서 좀 굉장히 고구마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캐시의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본인도 자꾸 그 치매기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놓고 약속을 까먹었다던가, 남편의 스케줄을 나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나는 그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던가, 계속 이런 건망증이 심한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캐시가 학교 선생님인데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그걸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캐시는 본능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이거는 살인자한테서 온 전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남편한테 히스테리 부리기 시작하고 이 캐시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 돼서 전화한 사람이 밝혀지고 숨은 그런 내막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엄청 이입해서 계속 이 소설을 넘기게 되고 정말 고구마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럼에도 계속 읽게 돼요. 멈출 수가 없어. 왜 이 B.A. 페리스 작가님을 심리 스릴러의 대가까지는 안 하나? 아무튼 심리 스릴러를 왜 이렇게 잘 쓰신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또 역시나 출퇴근길에 읽었었는데 회사에 도착을 하면 책을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덮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주말에 읽었다? 그러면 이 결말을 보기 전까지 저는 책을 덮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게 너무 이 작가님의 스타일이 그리고 이 작가님의 작품이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또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읽은 게 바로 비하인드 도어였거든요. 이제 이 비하인드 도어의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너무 완벽해 보이는 잭과 그레이스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특히 잭은 이제 남편인데 변호사의 외모도 정말 모든 여자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잘생기고 환칠한 외모를 가졌고 매너도 너무너무 좋고 성격도 좋아요. 심지어 이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변호사냐면 남편한테 폭력당한 여자들을 변호해주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는 변호사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부부의 실상은 잭이 그레이스를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폭력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의 부부였던 거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 완벽하지만 사실은 그레이스는 잭한테 심리적으로 엄청 갈굼당하고 폭력당하고 그레이스는 너무 괴로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레이스는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동생이 정신 연령이 좀 어린 거죠, 나이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레이스는 그 동생을 끔찍히 아낍니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동생을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버스킹 같이 이제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랑 동생은 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동생이 너무 흥이 난 나머지 무대에 뛰쳐들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는 말리려고 가려던 찰나에 어떤 한 남자가 그레이스 동생한테 다가와서 Shall we danc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동생이랑 그 남자랑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거기 있던 관객들도 다 같이 막 박수치고, 그래서 그레이스가 그걸 보면서 그 남자한테 한눈에 반했는데 그 남자가 잭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행복한 연애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잭이 한순간 결혼을 하자마자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잭이 그레이스를 호텔방에 가둬버립니다. 그레이스는 어떻게 도망갈까 막 생각을 하다가 일단 속는 셈 치고 호텔문을 열어봤는데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호텔 그 로비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를 가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그레이스한테 몇 번이나 쌓이다 보니까 도망 시도를 점점 억압하고 약간 굴복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래서 막 이렇게 잭이 그레이스 억압하다가 그레이스가 결국에 계속 시도하다가 뭐 일을 이렇게 되는 그런 책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소재가 엄청 특별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풀어내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 작가님의 실력이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이래가지고 이때 딱 느꼈죠. 아, 이 작가님 마이 페이버릿 작가님으로 등록. 그래서 이거 이분 무조건 추천해야 된다 했던 그런.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B.A. 페리스 작가님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브레이크다운도 있고 비하인드 도어도 있고 다른 작품들도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하나씩 다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아이템 추천을 가볼게요. 제가 요번 달에는 쇼핑을 굉장히 줄였어요. 일단 제가 이제 쓰레기 사용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에 쇼핑 택배를 줄이자. 그래서 뭐 엄청 추천템을 많이 발견하진 못했지만 있긴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에뛰드 픽싱 틴트 18번 쿨핑 온 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막 립 영상도 찍어서 올렸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립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게 막 사는 거는 잔뜩 사도 그거를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기도 하고 제가 립을 엄청 수정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립을 안 사기 시작했고 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립을 진짜 한 3년, 4년 막 이렇게 쓰니까 점점 이제 슬슬 여기 입술에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진짜 한계구나. 더 이상 이제 얘네는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래된 거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새 거를 샀는데 여쿨한테 너무너무 찰떡템이라서 추천을 해야겠어요. 심지어 플러스 얘는 비건이거든요. 이게 원래 여쿨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틴트기는 해요. 이미 유명해 사실. 이 에뛰드 픽싱 틴트 자체도 유명하고 이 쿨핑 온탑 이 컬러도 여쿨들한테도 이미 유명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도가 진짜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그 획기가 많이 도는 MLBB 컬러. 장미에서도 더 채도를 좀 쑥쑥 빼서, 그러니까 여쿨이 아닌 분들은 베이스로 깔기에 너무 좋고 여쿨인 분들은 채도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도 얘를 전체적으로 싹 깔고 그 안에만 살짝 포인트 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서 아마 컬러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픽싱 틴트가 이름처럼 되게 입술에 착 붙고, 저는 원래 틴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바를 때 액체가 입술에서 겉도는 느낌이 싫기도 하고, 그냥 막 틴트가 엄청 제 스타일이 아닌? 근데 얘는 바르고 진짜 금방 입술에 붙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틴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리고 저는 요즘은 워낙 글로우가 대세긴 하지만 저도 글로우 좋기는 하지만 사실 매트가 훨씬 취향이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 이제 입술에 착 붙으면서 이제 매트하게 쫙 잡아주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시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최근 핑계고 촬영 이후로 그래도 책을 꽤 읽었어요. 이번에는 한 7, 8권을 더 읽긴 읽었는데 막 엄청 추천하고 싶다 이런 책이 있진 않더라고요. 물론 다 전체적으로 재밌긴 했지만 완전 이거 너무 추천하고 싶다라고까지 그런 생각이 든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정재승 작가님 혹은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입니다. 그때 이제 한창 과학책에 빠져가지고 과학책을 몇 권 읽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읽었던 책인데 과학책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과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권은 되게 읽으면서 힘들었거든요. 재미가 너무 없다. 그만 읽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던 책도 있고 한데, 얘는 비전공자인 사람들도 되게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고 되게 흥미로운 그런 과학 얘기들을 잘 담아주신 책이거든요. 사실 책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에요. 얇은 편은 아닌데 금방금방 읽혔어요. 이렇게 쉬운 과학책은 약간 처음 읽어보였던?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내가 책을 너무 편식해서 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과학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과학 콘서트 책 요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아이템 추천 타임. 사실 이번 아이템 추천들은 약간 남자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네? 여성분들을 위한 추천템이 돼버렸는데요. 리무브 스킨 브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속옷을 입으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쬐지 않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데, 이게 실리콘이에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뭐 붙인 그런 티가 정말 안 나고, 이 끝에 처리가 엄청 부드럽게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붙여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냥 스티커보다 저는 이런 실리콘 패드가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반영구적이라서 얘를 그냥 클렌징 폼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물 흐르는 물에 씻으면 또 접착력이 다시 금방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 세척해서 쓰는 거거든요. 관리하기도 되게 쉽고, 혹시나 이걸 붙이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또 대참사잖아요.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근데 여름에는 땀이 엄청 나서 저도 좀 걱정을 했었어요. 얘가 중간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안 떨어져요. 잘 붙어있더라고요. 대신에 세척을 좀 꾸준히 잘 해줘야 돼요. 세척을 자주 안 해주면 이게 접착력이 좀 떨어지면 그때는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얘 산 지가 진짜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마지막 책 추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에세이 책입니다. 이것도 사실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옛날에 읽었던 것 중에 하나를 꺼내왔어요. 특히 요즘 러닝 붐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 러닝하고 있거든요. 러닝 효과를 이야기하는 영상이 저도 곧 올릴 겁니다만 아무튼 요즘 러닝이 굉장히 붐입니다. 근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러닝러예요. 러닝러? 뭐라고 하지? 러너세요. 그래서 막 100km인가도 뛰실 정도로 그리고 매일 진짜 매일 뛰신대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느껴져. 이 사람이 얼마나 러닝에 진심이고 얼마나 잘 뛰는지가 정말 느껴져요. 작가님이 일단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책 소설을 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워낙에 다 이 작가님이 쓰신 책들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겠어. 다 장편이더라고요. 내가 단편을 못 찾은 건가? 읽기 전에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는데 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에세이는 되게 분량이 괜찮아요. 가볍게 읽기 좋을 정도? 근데 역시나 유명하신 작가님답게 필력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사람으로서 이 작가님을 존경하게 되는 책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가 느껴질 정도로 일단 이 꾸준함? 러닝을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대단함도 있고 그리고 이 러닝을 대하는 작가님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충분히 접목하기 좋을 만한 그런 좋은 문장이나 얘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러닝을 하고 싶게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좀 뛰어볼까? 약간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그래서 러닝붐이랑도 아주 잘 맞고 또 꼭 러닝붐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라서 추천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 책은 핑계고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약간 ASMR처럼 가볼까봐요. 왜냐고요? 그냥 재밌으니까. 8월 책은 핑계고 사실 8월 진짜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더워서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여름을 점점 잃는 느낌?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8월도 고생 많으셨고요. 9월도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안녕. 굿바이. 다음 9월에서 만나요.